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in all his troubles step aside. 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정입니다. Inside my heart there's an emptiness.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실라, 생업에 종사하실라 많이 힘들고 바쁘시죠? 오늘 제가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께 나타난 이유는 제가 1992년에 한 고음계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어찌나 말썽을 부리든지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8명을. 한 8개월 정도 데리고 살았더니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용전에다가 공동학습장을 만들어가지고 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물론 한 번에 707명을 데리고 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살다가 학교에 적응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나머지 애들이 추천해주면 데리고 살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우연하게 강주시 교육청 장학사가 되었는데요. 제 업무가 생활지도였습니다. 생활지도는 여러분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 생각하면 학생부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인성교육 관련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조금 경무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1년이나 2년 하면 다른 부서로 옮겨지는데 저는 어떤 인연인지 2002년에 들어가서 약 18년 동안을 그 부서와 연관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님. 그 많은 세월을 우리 애들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사고로부터 지켜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때보다야 더 많이 줄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학교 폭력으로, 성폭력으로,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울증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만든 대책이 또 말고 어떤 대책이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강주시 교육청과 학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을 100% 안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고통스러운지를 부모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학부모님, 송구스럽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쉬운 용어로 여러분이 듣기 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어머니, 아버지, 집신과 고무신 장사 엄마의 마음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가해 학생도 내 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애도 내 아들입니다. 두 아이들을 다 바르게 키워야 되다 보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냥 사법기관처럼 너는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벌을 받아 이렇게 하기란 참 쉽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의 그
한 맺힌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가해 학생 어머니의 그 불안하고 또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피해 학생 아이와 부모님한테 그 죄스러운 마음을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청에 말을 하면 누구 편을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무신 장사, 집신 장사 어머니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서 좀 최초로 우리 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께 학교의 어려움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학부모님께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말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총 5차시입니다. 1차 시는 제가 학교폭력 어떤 것인가? 2차 시는 그러면 우리는 학교와 학부모님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3차 시는 아이들의 생명 존중은 어떻게 서로 지켜줄 것인가? 4번째는 아이들의 성인지, 성감수성은 우리가 어떻게 길러줘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만들어지지 않게 할까? 그리고 5차 시는 제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학부모와 자녀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 진심으로 간절합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괴로워하거나 또는 목숨을 잃거나 하면은 부모님만큼이야 괴로워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도 버금가는 만큼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돌본 아이들이 상처를 당하면 어찌 사람인지 괴롭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님,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무엇이 가장 궁금한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조사해봤더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2번째는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들은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리고 내 자녀가 피해 학생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냐, 그럼 가정에서는 이런 학교폭력을 예방을 한 교육은 뭐를 하면 되는 거냐, 마지막으로 피해 가해 학생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순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우리 세대 때는,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 때는 그냥 싸우는 것, 그리고 욕하고 때리는 것, 이걸 학교폭력이라고 했고, 아이들 클 때는 다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이라는 이 내용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 되고, 이 가해 학생이 돼서 또 사법적 처리를 받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게 뭔 학교폭력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이런 일로 계속 큰일이 벌어지니까 대통령령으로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률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교 안과 바깥에서, 학교 외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바깥에서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누구에게? 학생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부모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아이들 하는 잘못된 행동은 다 학교 폭력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여러분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걸 좀 더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말로 하는 욕설, 언어폭력, 때리고 꼬집고 만지고 하는 신체폭력, 사이버상에서의 싸움이나 뭐 논쟁을 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이야기를 사이버폭력, 또 사이버상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갖고 남을 괴롭히는 행위, 돈을 뺏는 행위, 남을 따돌리는 행위, 성폭력 행위,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한 아이를 어디서 감금시켜 놓고 못 나오고 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부모님. 최근에는 이 학교 폭력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때리는 폭력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정서적으로 괴롭힙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심정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또 몸 캠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그 어떤 아이의 몸의 약점 부분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찍어가지고 유포하는 행위. 이게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에서 때까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불러들인 다음에 한 아이만 남겨놓고 전부 다 왕따시켜버리는, 여러 명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사이버상에서의 왕따.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도박. 그보다 더 지금 힘든 게 뭐냐면 따돌림입니다. 치고받는 일도,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후유증이 큽니다만은 한 영혼을 그냥 전혀 사람 취급 안 하면서 괴롭히는 따돌림. 이건 증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장 힘든 게 따돌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화면을 여러분 보면 희미하고 잘 안 보일 겁니다. 물론 우리 강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데요. 한 아이를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그걸 사진을 찍고 한 아이는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낄낄대면서 웃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경찰이 불러다가 이 아이를 괴롭힌 애를 구속시키려고 했더니 피해 학생이 나는 친구들하고 장난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학부모님, 목을 조른다는 것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요즘 기절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장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장난일까요? 폭력일까요? 엄청난 폭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애들끼리 장난이라고 했다고 부모님 절대 편들어 주지 마십시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애들을 괴롭혔냐고 물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잘난 척해서가 제일 많습니다. 피해 학생이 잘난 척해서요. 두 번째는 친구가 하니까 그냥 따라서 했어요. 또 세 번째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괴롭혔어요. 또 네 번째는 저희는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또 다섯 번째는 저희는요 남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성격이 이상해요. 다섯 번째는 외모가요 뚱뚱하잖아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괴롭힌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 학생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런 상황에 무시했다가 48.5%입니다. 여러분, 무시했다면 괜찮아, 괴롭히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괴롭지만 그냥 무시한 거예요. 두 번째가 혼자 고민했다. 이게 43.3%. 세 번째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26.1%. 친구들과 상의했다. 가출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 또는 동생들을 그냥 괴롭혔다. 힘이 드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이 부분만 빼고는 뭐 친구들과 상의했다까지는 괜찮습니다. 나머지 퍼센트를 보십시오. 거의다가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그럼 왜 혼자 괴로워했냐고 아이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왜 혼자 고민했겠습니까?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또는 스님한테 그 일을 해도 들어주기는 하겠지만 그 일을 잘 해결돼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경찰은 한 번 와서 그 애들을 어떻게 하겠지만 다음에 보복이 두려워서. 그럼 부모님한테 왜 말씀 안 드렸니?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이런 말하면 화내요. 누가 우리 아이를 혼자 고민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힘들다가 가슴 아픈 유서를 써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어머니 중요한 이야기를, 아버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 학생의 징후를 보이면 그 징후만 알게만 하면 우리는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잃고 나서 그때 우리 아이가 나에게 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핸드폰을 엄마 가지라고 할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너가 애지중지한 걸 왜 주니? 라고 물었는데, 그때가 내가 아끼던 걸 엄마한테 주고 가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만이라도 했다면 나는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라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힘들면 징후를 보입니다.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피해 학생들의 징후를 말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 하면 학교 가기를 꺼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가고 싶지 않겠죠. 괴로우니까.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사는 게 힘드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학교 생활,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아프다는 핑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퇴를 자주 한다.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주변에 폭력적으로 행동을 한다. 살고 싶어서. 불안한 기색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괴롭히니까.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통신료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용돈은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니까. 부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온라인 접속한 후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이게 여러분 피해 학생들의 징후입니다. 그런데 요즘 더 정확한 징후가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우리 아이에게. SNS상의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정보통신기구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자녀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자녀가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어가 없기도 하다. 이렇다면 여러분, 내 자녀는 지금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내일 모레 체험학습을 가고 또는 수학여행을 가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번 수학여행 기간에 수학여행 안 가고 나 집에서 남아서 공부하면 어떨까? 어머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우리 딸이 드디어 공부에 맛을 느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놀러 가면 흥분되고 들떠 있어야 됩니다.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될 그 시간이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되는 것도 큰일이지만요. 가해 학생이 되는 것은 더더욱 큰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앞으로의 사회 생활은 저는 너무나 거의 비슷한 길을 간다는 걸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경우는요, 부모와 대화가 적고 안 하려고 하고 반항하고 화를 잘 냅니다. 친구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기간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합니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입니다. 또 지구대나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해 학생의 징후입니다.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돼 꾸미면서 또래 관계에서 이협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력과 장난을 구별을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꾸 갈등 상황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하는 용어가 모두 다 욕설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주 지나칩니다. SNS상에서 타인을 비하하고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합니다. 즉 또래 집단에서 아이들은 이런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요 근래 아이들 운동선수들, 그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학교 다니시던 시절에 학교폭력을 했다고 한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배우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또 SNS상에서 폭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고 인터넷 시대가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옛날 것들은 다 잊혀지고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가해 학생이 다음에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지나친 학교 폭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있었던 사소한 다툼 정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남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들은 다음에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S대를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아이가 예전에 했던,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그 SNS상에서의 그 글들을 어디서 캡처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험담, 남을 괴롭히는 그러한 내용이 SNS상에 떠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까지 스크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또 피해 학생은 또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 학생은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에 이르기도 합니다.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요. 성적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중도 탈락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육 기회도 상실할 것이고,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한번 어려움을 당해 놓으니까 대인 관계에도 기피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절의 자신의 인지라든가 정서와 행동, 신체, 인격적인 발달 요인과 환경적인 외적 요인 등이 복합적인 요소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후유증이 다양하게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를 당한 아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집안이 어려워집니다. 한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학교를 나가지 않고 괴로워하면 부모님들도 힘들어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같이 있는 형제간들도 힘들어합니다.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살면서 열심히 산 부모가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생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게 이제 법정 공방으로 가면은 수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 다소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이야기를
방실방실 웃으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2차 시에 우리 학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학교에서와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돕고 있는가?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다음 2차 시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힘내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시간에 했던 학교폭력 피해 가해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방송에까지 나와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